안녕하세요, 해경무정입니다. 자, 선물 옵션 투자 전략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 앞에서 9월 27일 날 영상에서 좀 의견을 드렸는데요. 제목 타이틀에도 좀 걸어드렸듯이 양매수 전략이 오늘 확실하게 결과를 좀 줬습니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매수 전략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큰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높은 매매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연휴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 기간에서 우리 휴장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그냥 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좀 양매수 전략을 사용했고, 또 그 결과가 오늘 또 잘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또 추가적인 전략도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선물 매매, 확률 높은 이 화살표 매매 기법을 통해서 옵션도 다 마찬가지, ELW도 마찬가지고요. 신호에 따라서만 하시면 됩니다. 이 신호에 따라서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그 카카오톡 링크하고요. 제가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 그쪽으로 좀 편안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0분 캔들로 이렇게 좀 오늘도 이렇게 흐름들을 이렇게 차트로 좀 정확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뭐 페이크라고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소 있긴 했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2차전지 쪽이 워낙에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의 코스닥은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장중한 때 이제 낙폭이 좀 컸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시장 개장한 이후에는 낙폭을 줄이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횡보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내고 버텨냈고 추가적으로 더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다시 양전했다는 거, 양봉 전환했다는 거.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3% 하락 마감했지만 양봉 전환해서 마감했다는 거. 예, 그리고 매수 화살표 신호가 좀 나왔다는 점은 좀 매우 좀 특이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많이 안 빠졌다는 거, 오히려 좀 0.6% 올랐다는 거.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현대차, 특히 완성차 쪽 3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이쪽에서 섹터에서 안 빠졌잖아요.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 많이 안 빠지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장 초반에 매수 잡았다면 큰 손실 날 수가 있었겠죠. 중요한 건 오늘 선물 지수가 이렇게까지 낙폭을 크게 확대할 거라고는 아마 예상 못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개파락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시가로 개파락이 일단은 324.80, 324.80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일 27일날 종가로 보면 329였으니까 329, 이걸로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개파락이 좀 크게 나왔는데 장중 이렇게 많이 밀리나라고 아마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나 장 초반에 잠깐 동안이나마 헷갈릴 수 있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워낙에 외국계 창구에서 수급들이 강하게 매도세로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2천억 3천억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매도세로 좀 확신할 수 있었죠.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호 의견 드렸던 게 뭐 주요 이벤트들 이슈 말씀드렸고, 오늘 뭐 한국 산업 생산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고, 소매 판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선물 지수가 한 번 더 치고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316 정도, 전일 종가 정도 수준이죠. 종가 정도 수준. 다시 한번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일 시가 정도, 수준. 오늘 상단으로 봤고 중심은 325, 하단은 322.5, 322.5 정도 내다봤는데, 지수가 너무 빨리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크게 내려왔죠. 자,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호 의견을 몇 시에 드렸죠?
네, 322.5 오늘 저항이 일단은 작용했다. 초반이지만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가 5,500까지 빠르게 늘어났다. 5,500억까지. 예.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오전에 일찌감치 그쵸. 아주 빠른 시간은 아닙니다만 매도 확정 신호를 321에 드렸습니다. 321. 321에서 신호를 드렸어요. 오늘은 여기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321쪽에서 신호 드렸고요. 자, 여기가 워낙에 이 캔들 자체가 변동성이 큰 구간이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321부터 여기 아래 청산하는데도 변동폭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20 행사가까지 내려왔죠. 321을 가격을 주고 320까지 행사가가 내려왔고 여기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 7천억 규모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낙폭이 오전장이 크게 나온 만큼 신중히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죠. 장중에. 자, 그리고 중국 본장은 열리진 않지만 선물 시장이 개장한 상황에서 등락폭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시 반, 11시부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시 32분이죠. 10시 32분 32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320. 그래서 320 행사가 이 가격에서는 오늘 지지력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황을 주시하고 잘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고 오늘 예상했던 322.5 그러니까 322.5 행사가를 일단 이탈해서 한 번 더 하락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부터는 320이 결국은 지지될 가능성이 여기서부터는 지속적으로 높아졌잖아요. 여기 양봉 캔들 나오고 그러면서부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부터 청산 신호가 나왔습니다. 선물 매도 청산은 10시 31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시 31분에 청산 무포 대기 신호를 말씀드렸고요. 10시 31분이에요 10시 31분에 의견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무포 대기했다가 차트를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립니다. 차트를 캡처해서 보내드리고요. 그 시간대 가격이 대략 320이네요. 320 정도 그 가격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의견 드린 게 11시 34분 11시 34분이죠. 매수 포지션 320.40에서 의견 드렸네요. 320.40에서 의견 드렸고요. 매수 신호 확정 신호를 의견을 나갔습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 320.40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시 23분이네요. 12시 23분 매수를 이렇게 매수 포지션 잡으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321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로도 우리 유료방에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드린 게 321을 차트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321을 잡아놓고 오늘 이 거래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바로 다음 캔들 나왔을 때요. 여기 캔들 무너지기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선물 모두 청산 의견을 드린 겁니다. 매수 포지션도 모두 청산해라.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멘트를 제가 적어드린 게 오늘 거래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좀 말씀드렸죠. 오늘 거래 무리하지 마시고 수익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 뭐 이 부분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선물 매도 신규로 3위 1.0에서 들어가서 여기 하단에서 선 청산하고 320 청산하고 위로 올라올 때 3위 0.40에서 매수해서 3위 1 수준에서 최소 3위 1이에요. 위로는 3위 1 위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3위 1 정도까지 이 두 번 매매를 오늘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매매하지 말고 오늘 선물 다 마감했습니다. 다 마무리했고요. 중요한 거는 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제가 27일 말씀드렸듯이 옵션을 양매수를 치든지
옵션을 양매수 치든지 아니면 뭐 콜옵션을 하나 잡고 아니면 선물 매도를 잡든지, 예? 콜옵션을 잡고 선물 매도를 잡든지 아니면 선물 매수를 잡고 콜옵션 풋을 잡든지 이렇게 양매수 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변동성 그 가격 레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물 매수를 뭐 매도를 한 계약을 잡는다 치면 풋옵션 같은 경우는 계약수를 좀 늘리든지 해야 되겠죠. 예, 그 레버리지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개장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10월 4일 개장했을 때 이 변동성을 기대하자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상대로 잘 나온 겁니다. 예상대로 잘 나왔고, 우리 옵션 같은 경우 풋옵션에서 특히 오늘 좀 크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풋옵션에서 오늘 차익 실현을 잘 했고, 그리고 선물에서 오늘 사고팔고를 좀 잘했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주식방이나 뭐 선물방은 제가 뭐 몇 마디 코멘트를 안 드렸습니다만, 주식방에서 같은 경우는 내일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내일 반등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렸고, 특히 두산 로보틱스가 거래소에 상장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로봇 관련된 테마 주식들, 그 다음에 여기 코스피에 있는 우리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변동성 수급들이 움직이면서 일시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수를 일정 부분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시장이 넘어져서 또 급락 나올 수도 있죠. 다만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가 물량이 지금 바로 처리되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호재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 효과로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포함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내일 시장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 봐야 되고요. 당연히 봐야 됩니다. 다만 일정 부분 우리 투자자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금 늘어지게 됐잖아요. 당장 뭐 부채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미국에서 지금 어쨌든 시한을 연기해놨기 때문에 11월 17일이죠. 11월 17일까지 연기해놨기 때문에 하원 의장이 선임되고 뭐 그런 부분들 시간이 걸리게 되겠고, 그러면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는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시간을 좀 연기해놨잖아요. 그럼 당장은 터질 수 있는 악재들은 일단은 반영됐다고 봐야 돼요. 당장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국내 시장에도 일단은 1차적으로 오늘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더 다른 악재들이 막 더 불거지지 않는 이상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듣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삼성전자가 원래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이었는데 저 추석 연휴에다가 뭐 일정상 좀 연기를 해놨어요.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그쪽으로 좀 연기를 해놨어요.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당장 시장이 뭐 다시 추가적으로 막 급락 나오기보다는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혹시 기술적 반등 좀 나오고 다음 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 부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 부담, 그리고 다음 주로 가면 어떻게 되죠? 10월 둘째 주로 넘어가니까 10월 둘째 주로 넘어가면 뭐가 있죠? 미국 CPI 발표, PPI 발표 등등등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주식시장이 특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빠질 것인가, 아니면 요렇게 양봉 좀 치고 나오는 척하고 치고 나오는 척 했다가 빼버릴 것인가, 그런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뺄 것도 이런 식으로 올렸다 뺐다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쭉쭉쭉쭉쭉 계속 빠질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의 하락이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 당시 혹시 우리 투자자분들 주식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이나 주식 이거 옵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매도만 잡으면 매일 수익이었어요. 매일 계속 빠지니까요. 예, 물려도 매도에 물리면 계속 수익이었습니다. 풋옵션도 마찬가지죠. 지금 약간 그런 그림으로 가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미국에서 일단은 시한을 일단은 11월 17일로 연기해 놨다는 거. 날짜를 일단 시간을 좀 벌었다는 거. 그럼 11월 17일까지 계속 빠질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11월 17일 근처까지는 뭐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죠. 이어질 수는 있는데 계속 빠지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좀 합을 맞추기 위한, 어차피 민주당, 바이든 정부하고 공화당에서 뭔가를 합의 좀 만들려고 일단 해놨지만 일단은 공화당에서 의장을 일단은 저거 있잖아요. 퇴출시켜 버렸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변수가 된 겁니다. 오늘 국내 시장의 하락에 또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원 의장을 바로 퇴출시켜 놨으니까 이거 선임시키고 다시 선임시키는데 지금 이 공화당 쪽에서 하원 쪽에서 지금 바라는 대로 지금 이 민주당과 협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물밑 협상을 지금 민주당 위주로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강경파 위주로 지금 선임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이든 정부의 그 민주당과 공화당은 적대적으로 지금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부담감. 그 부분들이 시장을 지금 엄습하고 있다. 크게 휘몰아치고 있다고 좀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 부분도 분명히 악재가 됩니다만 당장 그 부분들은 일단 이슈화가 됐고 이슈화가 됐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일단은 큰 폭으로 조정 나왔다. 그리고 국내 증시, 국내 선물 시장 일단은 낙폭을 좀 커졌다. 오늘 크게 좀 폭락 나왔다. 이 점에서 보면 내일은 최소한 보합 수준에서 버티지 않을까. 320 정도 전으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최소한이고 오늘 나스닥 지수에서 조금만 반등 나오면 내일 갭 띄우고 양봉치고 날릴 수 있어요. 5일 가격 이동 평균선까지. 오선이 내일 여기까지 막 크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치고 날릴 수 있다. 그러면 325 정도까지도 다이렉트로 치고 날릴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325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예상은 전망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강하게 치고 나오면 325 정도까지도 치고 나올 수 있다. 그때 당시에 치고 나올 때 어디 쪽에서 끌어올리는지를 우리 투자자는 잘 보시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시장 세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 그냥 장난식으로 하다가 그냥 이쪽 도치형 캔들로 그냥 보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럼 아래 위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힌트를 찾으셔야 되고, 금요일까지 감안했을 때 큰 변동성 없는 금요일까지 감안했을 때는 주식시장이 일단은 추가적으로 크게 선물지수와 마찬가지 크게 급락하기보다는 좀 애매모호하게 반등 나오는 듯 많은 듯 도지형 캔들로 좀 요런 그림들, 여기 앞에 요런 그림들 있네요. 요런 그림들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그러면서 바닥을 다질지 말지 체크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로 가면서 CPI, 미국 CPI 소비자 물가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 요 지표들 9월 지표 나오잖아요. 요 지표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미국 증시 폭락나면서 우리 한국이 폭락으로 갈지, 반대로 여기 지표 나오는 거 보고 반등 나올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일정상 이미 거의 정해져 있는 그 행사들이고 원래 행사니까. 그러면 지금 양매수에 대한 포지션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양매수로 가서 사고팔고를 지속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지금 커진 상황이니까. 변동성이 쬐깐한 상황에서는 양매수의 효과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한쪽에서 반드시 수익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매수 잡으면 만약에 지수가 내일 급등 나왔다. 그럼 콜옵션은 오르겠지만 풋옵션은 손실이잖아요.
근데 양쪽에서 차이익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차이익이. 예를 들면 콜옵션에서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면 얘가 예를 들어서 100% 올랐다. 100% 올랐다 그러면 풋옵션은 예를 들어서 한 70%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 차익에서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중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콜옵션 내가 한 100만원치 샀다 그러면 풋옵션도 한 100만원치 사는 겁니다. 행사가는 근내가 위주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 힌트를 이렇게 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유리방 우리 저 회원분들 컨트롤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코칭 해드리는 거고, 투자자분들이 장중에 이런 흐름들 그런 부분들을 예, 잘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 예, 기준 없이 트레이딩하면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하다가 다 털린다. 이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죠. 특히 직장인분들 조급하게 스캘핑 매매 뭐 이런 거 막 초단타 막 1분 3분봉 매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하다가 먹을 때는 5만원 10만원 먹으면서 털 때는 2, 30만원씩 털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편안하게 30분 차트로, 저는 항상 30분 차트로 말씀드리잖아요. 추세 매매 하시라고요. 추세 매매. 먹을 때는 최소한 0.5% 1% 이상씩 먹고, 손해볼 땐 좀 짧게 손해 내시고. 그래서 기준을 잘 잡으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어디 가서 공부한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준. 신호가 기준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큰 틀에서는 기준을 잡고 그 다음부터는 가두리 치는 거지. 가두리 쳐야죠. 그쵸. 상단과 하단 중심 가격 잡고 내가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그려놓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 되면 힘들어요. 힘들어. 수익 잘 내놓고 결국은 또 까먹는다니까요.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전화번호하고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 ELW 뿐만 아니라 국내 선물, 그다음에 위클릭까지 매매하시겠다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장중 이렇게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 화살표 매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뭐 어떨까요? 뭐 제가 다 설명드렸는데 일단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일단 여차하면 위아래로 막 흔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휩쓸에 잘 당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320이 지금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20이 행사가에서 지금 브레이크 오늘 걸렸잖아요. 그럼 내일은 332.5하고 내일 335인데 내일 그러면 반대로 이걸 다시 한번 급등으로 끌어올릴까?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일 그래서 수급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보세요. 단 5% 사이에 지금 여기 행사가가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내일 그대로 그냥 양봉으로 치고 날릴까? 이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치고 날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 힌트를 잘 찾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도치형 캔들 만들지, 그건 저도 장담하기 어려우니까요. 그건 장중 대응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제가 안다고 막 갖다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중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물은요.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료 회원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요렇게 신호들 대응 요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또 좋은 수익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